마지막 시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270페이지예요. 자, 270페이지 한 네 번째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소개되고 있죠. 흔히 파이낸싱 이거 뭡니까? 금융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프로젝트 금융이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첫 글자 따서 흔히 어때? PF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PF 여러분 흔히 PF다 이런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자 4번째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옆에다가 별표 4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4개 주고 설명을 잘 들어줘라 했어요. 자, 우리 교재는 좀 기본적인 내용들은 소개가 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부터 우리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이 자체는 자금을 조달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금 조달 하나의 방법인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천안 논산 고속도로다라는 이야기예요. 천안 논산 고속도로 이것은 개발 사업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미 천안 논산 고속도로 완공이 되었죠. 지금 차량들 때 많이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이 예를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건설에서 딱 10년 근무했다고 했지요. 그럼 제가 근무할 당시에 그때 천안 논산 고속도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알고 있어서 이야기 좀 드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천안 논산 고속도로다. 자, 이것은 개발 사업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개발 사업인데 일개 회사가 담당하려고 할까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왜 그럽니까? 이제 개발 기간도 길지만 자금력, 기술력도 어때? 문제될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 위험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일개 회사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발주하는 곳도 공사를 발주하는 것도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천안 논산 고속도로라 이걸 구간을 나눕니다. 나눠서 이렇게 다 쪼갠다는 이야기, 쪼갠다. 그래서 흔히 이걸 109, 209, 309, 409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공을 쪼개고 이 하나에 대해서도 일개 회사에게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그만큼 위협이 크기 때문에 맡기자 해서 그 당시도 하나의 공고를 할 자도 여러 회사가 결합이 돼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 지금 여러 회사가 결합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 회사가 결합이 되어서 개발 사업 진행을 흔히 우리가 뭡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다. 그런데 이것은 컨소시엄 구성 방식도 개발 방식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선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주로 어디 적용될까요?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용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컨소시엄을 구성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이 회사들이 어때? 자기네 신림을 추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개발 사업이 더딜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에는 원활한 개발 사업을 위해서 대표 회사를 선임을 합니다. 대표회사가 개발 사업 입고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나라 경우는 지분이 가장 많은 회사가 대표회사에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A 회사가 지분이 가장 많다면 A 회사가 대표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 입고 나간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이처럼 이제 규모가 큰 경우에는 대표회사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들이 결합이 돼서 별도의 이 개발 사업을 위한 법인 하나 새로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법인을 하나 만들 때 이 법인을 흔히 연합법인이다 이런 표현 쓰고 있습니다. 왜? 이 회사들이 연합해서 법인 하나 만들어서 연합법인 이렇게 하는데 법인을 하나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법인이 이제 개발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개발 사업이 종료되면 법인은 어떻습니까? 청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이제 대체로 법인들이 이제 사업을 많이 진행하겠는데 이 법인 그래서 여러분이 좀 개발력이 크다 한 경우에는 생전 듣지도 보지 못한 회사가 딱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법인이에요. 법인이다. 참고하시고 그럼 이 법인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뭐 필요합니까? 자금이 필요하겠지요. 그럼 자금을 조달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금을 조달하고자 한대. 근데 이 법인은 신설된 법인이잖아요. 그럼 가져온 부동산이 거의 없겠죠? 설령 있다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을까요? 그죠? 따라서 이제 이 부동산 담보대출도 어렵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부동산 담보대출도 어렵고 그럼 법인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신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용대출도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법인은 자금을 주는데 어떻게 자금 들어올까 곰곰이 고민을 해봅니다. 고민하니까 천안 논산 고속도로 완공만 되면
지나가는 차량으로부터 통행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걸로 상환 재원을 삼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결국은 뭘 근거로 자금 조달합니까? 바로 미래의 현금 흐름이란 이야기예요. 미래의 현흐름 또한 미래 사업의 수익성이다. 미래 사업의 수익성, 미래 현흐름 또는 미래 수익성. 자,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자금 조달 기법, 이걸 가르쳐서 또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 통해서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간혹 이거 말고 있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신용대출도 아니죠? 뭘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니까 바로 미래의 현금이다. 미래사업의 수익성, 이걸 근거로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 담보대출 아니라 그랬죠? 신용대출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미래 현금, 미래 수익성,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이제 통행료다. 이처럼 미래 현금이 확실하다면, 미래 수익성이 있다면 일통에서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일통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좀 고속도로라든지 또는 터널, 항만, 대교, 이같이 그렇지? 왕복은 되면 지난 차례부터 통행료, 이용료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래 흐름이 확실할 수 있겠죠? 이때 자금 조달하는 기법이 되는 게 바로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출자 입장에서는 자, 통행료, 이걸 근거로 해서 지금 대출은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출자에서는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완공만 되면 차량 몇 대 다닐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통행료 얼마나 나올 것인가. 왜? 이걸로 상환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만 분석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대출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다른 거 분석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 주된 게 뭡니까? 미래 현금이 어떻게 되세요? 이것만 분석하면 나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시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따 참고하시고, 당초에는 이처럼 고속도로 왕복되면 차량이 하루에 5만 대 다닐 것이다. 이렇게 대출자들이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했어요. 5만 대 다닐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그럼 5만 대부터 통행료 받아서 이걸 상환제를 삼겠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막상 개발사업이 완료가 됐어요. 뚜껑 딱 열어보니까 5만 대가 아니라 하루에 딱 5대 다니다. 5대. 하루에 5대 다니더라니. 그럼 개발사업이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대출자들은 실패된 책임을 이 법인에게 물을 수 있느냐? 물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미래 현흐름, 미래 수익성, 이걸 근거로 해서 자금이 조달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 여기서 부실이 발생하는 거지요. 발생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제2금융권이다, 그래서 영업정지다, 이런 것들 종종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 가장 영업정지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PF 부실.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 들어놓고 이야기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 현재 이게 뇌관이에요. 뇌관이에요. 엄청 부실이 많아가지고 이게 터져버리면 97년 말에 우리 IMF 위기 겪었잖아요.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부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지금 실타를 풀어가는 겁니다. 풀어가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여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럼 소구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비소구 금융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소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쉽게 말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소구 금융이다. 그렇지만 또 5대, 이건 지나다니잖아요. 그렇죠? 5대부터 통행료 받을 거 아니에요? 이걸로는 상환 재원을 삼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제한이 되지만